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요즘에는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에 비이성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시황 분석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굉장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에서 5년간 반도체와 바이오에 45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450조.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36조였고 작년에 50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0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5년 동안 45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9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건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삼성전자와는 따로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액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총 투자액의 80%는 국내에 투자가 되고 신규 채용 인원만 8만 명에 달합니다. 말이 신규 채용 8만 명이지 이게 전체적인 고용 효과까지 생각을 해보면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뭐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솔직히 과장됐죠. 많이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만큼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역시 반도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이건 5G와 6G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 신성장 IT, 뭐 로봇에도 투자 많이 한다고 하죠. 이렇게 미래 신산업에 향후 5년간 관계사와 함께 450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한 액수가 약 330조였는데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여기에 30%를 더 늘린 450조를 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20조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물론 뭐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거의 80%는 다 국내에 투자가 됩니다.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했던 액수가 약 250조였는데 이것보다도 110조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반도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30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 역시 D램이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마이크론이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한테는 아직 안 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격차를 아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벌리겠다는 초격차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고, 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신소재나 신구조에 대한 연구 개발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첨단 극자외선 공정인 EUV 라인. 여러분들 아마 파운드리 얘기를 할 때 EUV 노광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SML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포토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 돈 주고도 못 사는 장비입니다.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수십 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 TSMC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삼성전자보다 지금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EUV 노광기 공급사가 세계에서 ASML 단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ASML에 직접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TSMC와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인텔과 하이닉스도 EUV 장비를 도입하고 있죠. 사실상 초미세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EUV 노광기 조기 도입은 정말 중요합니다.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을 호가하고 뭐 새로 나오는 장비는 5천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그냥 손에 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의 파운드리 기업들은 사실상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경쟁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TSMC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성능 저전력 AP. 이건 아마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핵심 두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엑시노스라는 AP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설계 능력이 사실상 거의 없죠.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 실패한 ARM으로부터 사실상 코어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원래는 몽고스 팀이라는 자체 설계팀이 있었는데 뭐 경쟁력이 없어서 얼마 전 해체가 됐죠. 그것을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G나 6G 같은 초고속 통신 반도체에 필요한 설계.
사실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도 거의 뭐 2, 3위권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4위권 밖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견제를 받고 있고 뭐 2027년까지 영국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점유율은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뭐 사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지만 가장 많은 투자를 들어가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주로 비메모리 위탁 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최강자는 그 유명한 TSMC입니다. 지금은 5나노, 4나노를 넘어서 세계 최초로 3나노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삼성전자가 양산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TSMC의 상대가 좀 많이 안 되긴 합니다. 점유율 차이만 거의 3배에 달하고 투자 금액도 TSMC가 더 많습니다. 삼성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TSMC를 2030년까지 따라잡겠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TSMC를 꺾고 파운드리 세계 1위로 올라설 경우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이 국내에 추가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TSMC 시총이 약 582조 정도가 되고 삼성전자 보통주가 397조, 우선주가 5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도 약 45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TSMC에 비해서 130조가 밀립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가 TSMC니까 만약에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넘어서게 되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시총 580조 이상의 기업이 탄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기업이 탄생한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는데 신규 채용만 8만 명이고 고용 유발 효과는 10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깔 때 까더라도 정말 경제적인 기여도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나 미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정고점을 못 뚫고 계속 지지부진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 가장 유망한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핵심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향후 5년간 수백 조를 투자합니다. 이런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뇌피셜로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 달성했고 인텔을 꺾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기록을 깨고 또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판단은 역시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